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라? 자, 우리 그 조셉. 네. 이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이곳이요. 이곳은 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변호사 역할 맡으신 분들이 허탈하게 그렇죠. 이곳을 이렇게 내려와서 네네. 뭐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맞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서울 고등법원. 고등법원. 이곳은 말이죠. 서울 고등법원과 서울 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회생법원이 있는 국내 네. 최대 법조타운으로 여기에 직원분들만 한 2천여 명 정도 계시고 하루 유동 인구가 한 15,000여 명. 예,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네. 버벅거리지 않고 법원에서 제대로 된 네. 토크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그건 안 해요. 어떻게 그 해요? 옛날 방식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연스럽게 가죠. 시선으로. 그래. 시선으로. 알겠습니다. 이야. 야, 진짜 크다. 진짜 와. 야, 이거 사진 한번. 이거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그래요? 네. 찍으면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그래요? 다 찍을. 그래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럼 여기서 막 인터뷰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인터뷰 많이 하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호세 까라라스야. 여기가 또 여기 여기 뭐 예식장이 있네. 예식장인가? 야, 우리가 오늘 진짜 법원에 다양한 곳을 가보네. 진짜 다양한. 야. 오셨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아 변호사님 네.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최윤아 변호사님.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고 저는 이혼 사건을 올해로 9년 차, 이제 내년이면 10년에 접어듭니다. 이혼 전. 약간 저기 안경 때문에 그런가요? 변호사님 같은 느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안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요? 20대부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 보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안경이 저랑 비슷한 네. 느낌이었어요. 아니 제가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가족 중에 아니 근데 28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700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네,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소송 있죠? 중에, 네, 소송 중에 아니 다시 그럴 수 합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지금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분들 가운데 네. 뭐 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에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이게 진짜!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진짜.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네, 됐어요.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이거 뭐,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알아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네.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 딜레마네 진짜.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
법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이게 되는 좀 건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서.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아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 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소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야.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그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게 네. 주선해주는 게 아 취미시네요. 진짜로요? 아유 좋은 친구시네. 저 어제도 한 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조금- 보니까 그럼 소개팅은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유 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네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와 이제 막 그 몇 회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저희 언니거든요. 친언니요? 네. 아유 근데 얘기하시면 안 되는 네.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애가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저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실 거라. 워낙 유재석 씨 팬이어서 예. 자기 갖다 얘기해도 된다 이러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네네네.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혹시 그 좀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거 좀 궁금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뭐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쨌든 이별이라는 거는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과정을 내가 견디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겨내는 것인데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저 좀 이혼시켜 주세요 보다는 저 요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욕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선을 부담을. 네, 안타깝죠. 충분히 힘드신데 맞아요, 왜 맞아요.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별을 한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항상 저희 사무실에는 휴지가 정말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 뭐예요? 며칠이면은 휴지가 다 없어질 만큼 정말 펑펑 울다가 가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정말 많이 깎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뭔가 이혼이 너무 금기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말 일상적인 이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그 내가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36조 제2항인가에 그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양육비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꼭 모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싱글데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모성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나 지금 빚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차도 뭐 100만 원짜리 차 가지고 다닌다 나 집도 전세다 이러시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도 그렇죠. 양육비는 그렇죠. 나한테 우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헌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만큼 인식이 우선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문제 드립니다. 2015년 미국 법원에서는요.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불리는 이 곡의 가사 저작권이 모두의 것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한 음악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상업적으로 부르거나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이 곡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이 곡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네. 5, 4, 3, 2, 1. 정답은요? 모르겠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맞아. 이거 해피 버스데이 투. 자, 그러나 뭐 저희 또 자기백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를 우리 최은하 변호사님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셉이 한번 제가 또 한번. 예. 우리 아, 조셉이. 좋은 기운으로 전기 통하는 네, 걸로 하나 좀 콘서트 해서. 꽂는 걸로. 일단 뭐 전기가 통해야 일단 네. 뭐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피자 나라 양말 공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지? 피자 나라 양말 공주. 피자인데? 이거 뭐지? 피자가 배달이 됐어요. 네. 이 뭐예요? 우와. 열어볼까요? 양말이 들어있겠죠? 아. 귀엽다. 귀엽다. 아, 이게 피자 양말이네. 저 애기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근데 이게 참, 네. 예, 그러네요. 네, 그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주면 행복해질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차라리 저 피자 한 판 드리는 게 날 수도 있는데. 아유! 자기 관리 끝판왕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김유진 변호사님. Too many ups and downs, and it goes around. Just spin my head till I'm hitting the ground. Can I reply? I thought that I might be strong. Thought that I might. 재석이 형이 오늘 6시 반? 제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어요. 좀 비하면 늦잠 자신 거잖아요. 저 늦죠. 무조건 회사에 늦는 거죠. 늦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시간을 좀 보내세요? 이제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예. 저만의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요즘 편집도 하고 책도 쓰고. 아니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면 뭐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너가 지금 오전에 하는 걸 오후에 하면 되지 않아? 굳이 일찍 일어나서 할 필요 있어? 그러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오후에는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연락도 자주 오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오후에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하면은 방해가 없으니까. 그 친구도 웬만해서 오전에 아침 일찍 몇 시에? 8시. 네. 와 내가 아침 8시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데 아침 8시에 좀 약속을 잡는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그 시간에 만나면 사람도 없고 예. 되게 재밌어요. 아니 혹시 데이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친구도 아침형 인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4시 반에 일어나면 제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자니? 자니? 야, 와우! 새벽 4시 4시 반에 혹시
단 한 번도 최근에 뭐 늦잠 잔 적은 없으세요? 늦잠 잔 적이요? 네. 있죠. 5시? 그러니까. 그럼 주말에는 출근하니까 몇 시까지 주무세요? 6시, 7시까지 잡니다. 뭐 많이 주무시네요. 그때 한참 자는 시간. 네.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시겠어요? 6시, 7시. 조금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네. 네. 왜 이렇게 내가 급하지 오늘? 막. 사실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겨울 철새들이 막 아침에 어딜 가는지 무슨 비슷한 시간대에 새들이 어디로 그렇게 야. 때로지어서 날아가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아침에 막 새벽에 그 버스 기사님들께서 막 그 운행하시는 버스 거기에 타 계시는 뭐 승객분들 어떤 일을 또 하시기 위해서 어디 출근하시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 활기가 느껴지고 좀 활력이 느껴지고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네, 강하게.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6시 30분에 출근 통근 버스를 타시고 네. 7시 20분에 회사를 도착해서 뭘 하십니까? 제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동료분들과. 이건 뭐 네. 우리 편으로는 조찬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조찬이죠, 조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뭡니까? 지금 3년째 똑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뭘 드시는데요? 계란밥이라고 밥에 계란이랑 참기름, 뭐 간장. 네. 그 맛은 있는데 그거 3년째 드신다고요? 거의 지금 3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동료들도 똑같이 오늘 몇 명 와? 4개 뭐 5개 시키고. 거의 계란밥 동호회 아니에요? 조셉, 아니 계란밥 동호회라니.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 네, 이게 노래도 또-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그것만 아니 그래서 이제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6시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하시면 뭘 하십니까? 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저희 부모님께서 할 말이 또 엄청 많으세요. 제가 또 외동이거든요. 외동 딸이다 보니까 오늘 뭐 했고 안 들어주면 되게 서운해하시고 아 당연하죠. 외동이라. 예. 네. 그리고 또 새벽 4시 30분에 눈 뜨시고 아침에 계란밥 먹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좀 하루에 좀 너무 쳇바퀴 같은 생활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하루가 좋고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게 살길 원하는. 근데 저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특별하면은 평범한 하루가 좋고 네. 내가 평범하면 특별한 하루가 좋고. 네. 그래서 똑같은 루틴이고 좀 지루해 보일지어도 제가 아침에 맞아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오늘 어디 가서 뭐 엄청난 걸 했어. 어저께는 어디 파티에 갔는데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야 나도 와 너 정말 하루를 보람차게 사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은 맞아요. 별거 아닌 하루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얘기했지만 멋있네요. 진짜. 새벽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좀 잊지 못할 새벽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도전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제가 너무 뵙고 싶은 분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직접 연락을 시도를 해봤어요. 답장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너무 제가 뵙고 싶었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 답장이 온 거예요. 혹시 내일 6시 반 시간대? 그래서 당연히 6시 반 오후로 생각을 하고 네, 시간 돼요 했더니 아침 6시 반이야. 어디로 나와? 라고 해서 나갔더니 제가 조지아주에 있었거든요. 조지아주에서 엄청난 큰 사건을 맡고 계셨던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판사님들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이 다 모여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7시에는 뭐 여성 변호사님들 모임 있고 뭐 다음 주 6시에는 뭐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냐면 끝나고 일을 가셔야 되니까 그분들은 저녁엔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명인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구나라고 책으로만 봤지 제가 그때 직접 보고 그래 이게 진짜구나. 이거다. 응, 이거다. 조셉. 다음 주 6시 반 창의하고 어디서요? 국밥집에서 시작하자. 국밥이랑 욕 한 바가지 먹고 시작하는데 더. 아니 이게 좀 10대 시절에 이제 이민을 가셨고 네.
당시에는 좀 이렇게 낯선 땅에서 뭐 친구 사귀고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민 갔을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아시겠지만 가면 이제 언어도 안 되고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키도 크지도 않고 좀 체구도 작고 이제 차별도 많이 당하고 망다도 많이 당하고 했어요. 소외당하셨구나. 네, 이제 한국 도시락을 이제 싸갖고 가면은 이제 음식에서 냄새 난다고 침을 뱉기도 하고 참 정말. 또 이제 모래 같은 거 넣어서 비벼서 먹으라고도 하고 굉장히 좀 진짜 힘든 못됐다. 일들이 아 진짜 못됐네. 네, 그죠. 가서 점심 도시락통 열으면 이제 처음에는 당당하게 엄마가 싸준 거니까 이렇게 맛있겠다고 열었는데 이제 좀 그 친구들이 봤을 땐 냄새 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음식도 빨g으면 되게 매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냄새 맡고 맞는 척하다 침도 뱉고 영어를 못하니까 오히려 제가 혼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무슨 말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때 선생님이 막 뭐라 했던 것 같고 화가 나서 저한테 이런 삿대질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겪고 나니까 다시 못 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저에겐 좀 아픔이죠. 티 냈어요? 누구한테 표현을 했어요? 엄마는 점심 왜 안 먹었어? 엄마가 싸준 건데 그럼 또 어떻게든 먹거나 아니면 몰래 가서 버리거나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안 먹으면 엄마가 먹을 거니까 그거 막 친구들이 침 뱉어놓은 건데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느꼈던 그 외로움과 그런 편견이 진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예.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야겠다. 언어로 안 되니까 그럼 운동으로 하자. 이제 외국은 이제 운동을 잘하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인기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포츠나 이런 거에 대한 이 능력을 굉장히 좀 주변 친구들이 많이 인정을 해준다고. 높게 사주죠. 네. 네. 그 당시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수영밖에 없었어요. 이제 체구가 작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팔을 한 번 돌리면 저는 두세 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장 차이가 있으면. 네. 키는 제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근육이랑 파워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종목을? 저는 저병 저병이 그 수영 중에서도 특히 뭐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새벽에 또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새벽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도 생기고 14살부터 16살까지 뉴질랜드 청소년 대표 수영 선수로. 아 정말요? 그럼 뭐? 이게 대단하시네. 이게. 야. 악착같이 훈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으로 내가 너네를 다 이겨버리겠어. 아니 근데 이제 잠깐 사실 오늘 뭐 이제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하루를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구나라고 좀 아까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홀로 그 좀 먼 타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스스로 어떤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때로는 그거를 깨내기 위해서 혼자 무지하게 노력을 하신 분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변호사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선 저는 국가대표나 뭐 잘하면 올림픽도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대표로 뛰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 네네. 이제 부모님도 그때 당시 이제 운동을 그만하고 좀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공부 쪽으로 바꿨는데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이 그렇듯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제가 대학교 가서도 전공을 한 두세 번 바꾸면서까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제 범죄학, 범죄 심리학인데 법조인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고 하게 됐죠.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인생에서 내가 좀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뭡니까? 힘들 때마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힘들고 좀 어두웠을 때 새벽 기상이 저를 다시 잡아줬었어요. 제 10대 때는 이제 운동으로 좀 제 자신을 찾았고 20대 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찾았고 30대가 돼서는 직장 생활에 쩌들어 있기보다는 저만의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찾았고 근데 아마 오늘 방송 보셔 자기님들이 많이들 도전해 보실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좀 약간의 좀 시간이 허용이 되니까 한번 시도를 살짝 한번 해보면 아마 어떨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우리 방송에 나가고 제가 한번 진짜 4시 반에 일어나서 SNS에다가 한번 글 한번 남겨봐야겠다.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과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떠나야 돼요. 마지막 한마디죠?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어디 혹시나 네. 마지막 이제 딱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나 잘 살았지? 나 열심히 했지? 근데 유진 씨는 진짜 우리 저 변호사님은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으니까 하는 거죠. 네, 너무 즐겁습니다. 예, 내가 그때 눈이 떠져서 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네, 맞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이곳은요, 세계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본초 좌우선이 있는 곳입니다. 19세기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지자 나라마다 달랐던 시간을 통일하기 위해 이곳에 위치한 천문대를 기준으로 세계 표준 시각을 정했는데요. 지구 경도의 원점이라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뉴질랜드로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자, 맞추면은 100만 원 상품. 정답은요? 그리니치죠. 그리니치 천문대. 필요하신 거네. 뭐예요? 정말 수면의 정석 이거 뭐야? 상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야. 이건 또- 베개네요. 이거 이렇게 잘 수 있게. 이렇게 잘 수 있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